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요즘 TV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소멸, 인구 절벽.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이고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코드를 맞춰 서울로 맞춰 재정도 맞춰 정책도 맞춰 국회의원 제일 많은 수도권에 맞춰 서울이 결정해 뭐든지 네 뜻대로 행정수도 택도 없어 지역 균형 발전 그건 역차별이야 1100만 명이 서명해도 굶먹은 벙어리 외면당한 지방은 가야만 해 서울로 기업은 서울로 공장도 서울로 철도도 서울로 도로도 서울로 수도권 돈 벌어 양보가 안돼 타협이 안돼 가야만 해 서울로 눈 가기는 서울에 있네 중앙방송과 언론 매체 지방에 살면서도 서울을 생각 서울을 향한 해바라기 나는 너를 위로하지 휴식으로 위로하고 먹거리로 위로하고 몸은 지방에 눈 가기는 서울에 서울을 위한 시골 문화 서울을 위한 농촌 문화 블랙홀로 빠져들고 널 향한 발걸음 자식을 삼켜버리는 넌 크로노스. 이 가운데 지방소멸 해법을 찾아 누구 못지않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명 지방지킴이로 불리는 분인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대한민국 시도민연합회 수석 부회장이자 재경 전북도민회 상임 부회장이신 장기철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이 고향 프로그램에 또 이렇게 또 출연하시니까 감회가 또 색다르죠? 그렇습니다. 저는 정읍에서 태어났고 예. 정읍에서 자랐고 네. 예, 그리고 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또 지금은 정읍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예, 이런 지방 살리기 또 지방 소멸 그 대응 특별법 제정 운동을 하는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대한민국 시도민연합회라는 단체를 언급을 했는데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을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시도민연합은 2019년 5월에 결성이 됐거든요. 네. 2019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해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아, 그때가 그 해? 예, 2019년에는 50.2%였습니다. 와,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건 우리 대도에는 지방 8도 도민회들의 연합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도민회들이라도 떨쳐 일어나자. 우리가 이러다가 지방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지방 소멸은 곧 국가 공멸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예. 이 여의도도 별로 관심이 없고 중앙정부도 정말 이 일에 대해서는 말만 무성하지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 지방 소멸이라는 원인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많이 접해왔습니다.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그 주요 원인을 과연 뭐라고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자리와 교육의 문제라고 보고요. 네. 일자리와 교육이 결국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 중에서 예.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50%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뿐이 없으니까요. 그래요. 일본도 사실 굉장히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심한가 봐요. 일본은 30% 선에서 묶여 있거든요. 네. 비교도 성공했습니다. 정책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10% 안팎. 연방국인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전라북도에서는 그 출산율 증가와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을 아주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전라북도를 떠나는 현실 굉장히 좀 안타까워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게 주된 원인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지도 참 고민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와 또 교육 문제가 또 나오겠죠. 결국에는 그걸로 귀결이 되는군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전라북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네. 20세기 그 산업화 시기에 산업화가 비껴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출이 그만큼 더 심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경제력이 뚝 떨어져서 지금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전국의 꼴찌입니다. 뭐 영내 생산도 거의 꼴찌 수준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세금 납부율은 1%가 안 됩니다. 전국에 1%가 안 됩니다. 예.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청년 고용률, 그 실업률도 전국 꼴찌고요. 정말 안타까운 그 현실이죠. 네. 그 지방소멸 해법의 하나로서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을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고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어렵죠. 네.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라면 간단한 일이지만 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모든 공동체, 대학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그 서울대학은 비교적 쉽습니다. 서울대학은 국립대학이고 맞아요. 또 법으로 만들어진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법만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도연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대학 관악 캠퍼스가 한 70만 평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70만 평 되는 이 서울대학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자. 이게 프랑스 모델입니다. 프랑스가 그래요? 소르본느 대학이 없어졌잖아요. 프랑스에서 왜 소르본느 대학을 없앴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그 사람들은 60년 전, 70년 전에 한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을 예컨대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잖아요. 예. 지방 거점 국립대학으로 다 단과대학을 옮기는 겁니다. 전북대학 같으면 농성명대학이나 수의과대학 같은. 문제는 사립대학이잖아요. 네네. 사립대학도 저희는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아, 해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오. 사립대학도 이게 정부가 보조금이나 정책 자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제도를 겁니까? 바꾸고 법을 바꿔서 예. 환경을 바꿔줘야죠.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 사립대학에 네.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내려가면 큰 인센티브를 주도록 예. 그렇게 법률과 제도를 바꾸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세대 신촌 캠퍼스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예. 연세대 신촌 캠퍼스가 한 20만 평이 조금 빠지거든요. 예. 거기 그 중에서도 대학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언더우드관 등 그 유명한 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한 5만 평 정도는 그대로 놓아두고 예. 기념관 형식으로 15만 평을 지역으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15만 평을 옮길 때 학교 용지이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별법으로 그 상업지역이나 또는 주택지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평당 한 1억 정도 받을 겁니다. 그러면 15만 평에 1억을 받으면 한 15조 정도 돈이 생기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네. 아이비 리그 정도의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땅값을 빼면요. 한 3조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땅값은 각 자치단체마다 서로 모시고 가려고 난리 칠 거니까. 그리고 또 대학한테 어떤 메릿을 주냐면 대학 도시 입안 설계권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그 설계권을 갖고 있으면 또 대학하고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고 또 대학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거든요. 예. 아예 대학에 대학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15조가 생기면 이거 대단한 일이 생기는 거죠. 아이비 리그의 재단의 평균 재산 규모가 한 10조에서 20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전 세계에 아주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이 학자들 교수님들을 스카우트하고 모셔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아이비리그급의 대학이 몇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는 당연 넘버원이고요. 월드 베스트급도 생기고요. 네. 그리고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K 콘텐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열풍이. 네네. 대학이 만일 그런 대학이 생긴다면 전 세계에서 우선 학생들이 아마 줄지올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K 유니버시티 시대가 또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 기업의 이 지방으로서의 이전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평소에 또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차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동안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예. 역대 정부가 지방 살리기에 굉장히 사실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예산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대략 한 1,000조 정도를 썼다고 그래요. 1,000조를 투입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가위 버리듯이 또 버려졌잖아요. 돈으로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 기업의 지방 이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어필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아까 그 수도권의 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인센티브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지방 살리기 위해서 지방에다가 많은 기업들이 그 털을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자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생존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린 거죠. 또 하나 또 불편한 일이긴 하지만 저희 그 대도에서는 예. 재벌을 좀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을 가장 그 문제점은 상속증여의 문제입니다. 예. 이재용 사건 같은 경우가 예. 바로 상속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아킬레스건인 상속증여의 그 문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자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에 가업승계 기업은 상속세나 그 증여세를 면제를 시켜주거든요. 네. 우리도 한시적으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상속증여세를 대폭 감면시켜주자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네요. 예, 그러면 예. 그 생태계 속에서 삼성이면 삼성, 네. LG면 LG, SK면 SK 그 생태계 내에서 예. 자기들끼리 정리가 될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간에.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파격적인 조건이니까요.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세수 문제도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내국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거든요. 예. 예컨대 상속증여세를 한 푼도 안 걷었다 하더라도 그 세수 결세는 3%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 대신 세출을 안 쓰면 되잖아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돈을 쓰는 정책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제도를 바꾸어서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자라는 말씀이 주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물꼬를 그렇게 트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상임 부회장님께서 현재 그 재경 전북 상임 부회장도 이렇게 맡고 계십니다. 상당히 전민입니다. 예, 바쁜 또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계기를 갖게 된 부분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정읍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또 근무지는 사실 또 수도권이었잖아요. 예. 저는 정읍에서 태어나서 정읍에서 자랐고 예. 또 대학원까지 전북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지역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죠. 네. 군대 갔다 와서 네. 첫 직장을 잡은 게 서울 KBS 보도본부 기자였습니다. 기자로 시작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의도 땅 처음 밟았는데요. 네. 그때가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참 우리 호남 사람들 탄압받던 때거든요. 예. 근데 단칸방 하나를 구하러 갔는데 예. 이야기가 잘 됐어요. 어허. 그런데 제 고향을 물어보더만 네. 제가 전라도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서 네. 거기서 계약을 깨진 적이 있어요. 서울 사람들의 오랜 그 호남인 차별이죠. 그거를 제가 말로만 듣던 것을 몸으로 처음으로 겪었어요, 저는. 어이고. 네. 그 뒤로부터는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계속 간절했고요. 네. 또 이제 이 나이 돼서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나의 그 고향 또 우리 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수구초심이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더욱더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출향민이라든지 이제 고향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그 참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출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예. 그 관심과 애정은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180만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라북도를 떠나 있는 출향인들 수가 한 400만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래요. 예,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한 350만은 수도권에 있으라고 봅니다. 저희가 추산하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전라북도 도세는 수도권에 있는 겁니다. 또 그만큼 또 거기에서 살고 있는 출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아주 남다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전후 베이비 부모들 예. 1955년부터 1964년까지 이 10년 동안은 태어난 이 베이비 부모들이 막 은퇴했거나 은퇴할 시기에 왔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고향에 대한 생각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히려 이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 고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거나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의 눈이 생긴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러합니까? 어떻습니까? 늘 보면 정말 정이 많고 네. 그 사람들이 순수하고 또 열심히 사시고 예. 이런 건 큰 장점이 있잖아요. 또 흥도 많고 그리고 뭐든지 맛깔스럽고 멋있고 예, 또 반면에 안타까운 것도 좀 있어요. 있어요. 예, 뭐가 안타까워. 있습니까? 예. 너무 좀 갇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늘 듣습니다. 뭔가 이렇게 그 스스로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살기도 하고. 예. 그 제3자의 또 이 시선에서 바라보면 전북의 장점들이 더욱더 크게 보이고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전라북도가 확 가져가야 할 키워드구나라는 것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전북은 어떤 점에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게 또 강점인지? 세계는 모든 게 경쟁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이 됐고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네. 정말 무한 경쟁사회에 돌입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전라북도의 강점이 뭐냐? 농도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농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강점. 예. 그래서 전라북도는 다른 생각할 것 없이 네. 농생명, 바이오 이쪽에 산업도시를 만들면 되겠다. 이 산업화를 이쪽으로 가져가면 되겠다. 그렇군요.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디지털 혁명 시대,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농생명 바이오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20세기형 농업이 아니고 예. 우리 혁신도시 지금 며칠 전에도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예. 사무실 절반 이상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 네. 이 혁신도시에 벤처 밸류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국의 청년들 다 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시아의 청년들 이런 그 4차 산업혁명과 결부된 그 새로운 개념의 농생명 바이오를 하고 싶은 청년 벤처기업가들은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한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농생명 바이오 쪽에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잖아요. 예. 이 테스트 베드가 있어요. 우리 새만금 있잖아요. 새만금. 그렇군요. 새만금에 1억 2천만 평이 지금 허허벌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새만금의 개념도 이제 새로 잡아야 된다. 그동안 이 새만금이 31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얼마나 희망 고문을 해온 정말 야속한 땅입니까? 네. 잘 됐다는 거죠. 차라리 개발이 안 된 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우리 전라북도가 가야 할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 농생명 바이오 쪽으로 좀 설계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기왕 새만금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산업은 과거의 굴뚝 산업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 한국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예. 이 굴뚝 산업은 제3세계로 가야죠. 또 중진국 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새만금을 메카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네. 자율주행차 시대가 5, 6년 있으면 도래할 겁니다. 예. 자율주행차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고를 안 내고 어떤 경우에도 안전한 차가 되려면 적어도 300만 평에서 500만 평의 땅이 필요합니다. 네.
이 땅을 어디서 구합니까? 새만금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율주행차 시대에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이 또 있어요. 우리 저 진행자님 UAM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UAM. UAM. 네. 어반 에어 모빌리티입니다. UAM은 날아다니는 택시, 날아다니는 버스, 날아다니는 네. 화물차죠. 예. 이 시대가 곧 도래옵니다. 이 테스트 베드는 공역에 돼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예. 이 하늘은 땅보다 더 넓은 게 필요해요. 맞습니다. 이거 언제 어디서 테스트할 때 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새만금이 적집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그 자율주행차나 또는 UAM 테스트 베드는 땅을 별로 필요치 않아요. 이 땅 속에는 땅은 농생명 바이오의 테스트 베드로 또 활용하면 됩니다. 양수 겸장 아닙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는 참 많은 자원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부회장님 이력을 보니까요,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사단법인 정읍수제천 보존의 이사장을 또 맡고 계세요. 네, 이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일까요? 우리 정읍 그 문학에 예. 아버지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최현식 선생님이신데요. 향토사학자시죠. 예. 그 갑옷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사는 최현식 선생님을 빼고는 지금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이분의 그 연구업적이 대단하십니다. 그렇군요. 예, 최현식 선생님이 제게 한번 귀띔을 주셨어요. 예. 제가 KBS 기자 시절입니다. 우리 고장에 수제처라는 것이 있다. 예. 관심 있게 봐라. 최현식 선생님은 저희 바로 옆집에 사셨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 친구고.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수제천은 오래전부터 알게 됐고 네. 또 수제천 또 보존회 이사장까지 그 맡게 됐습니다. 네. 우리 국어책에서 배웠던 네. 정읍사라는 달아 높이금 도다샤로 시작되는 정읍사 우리 배웠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정읍사의 새로운 뉴 버전, 업그레이드된 이름이 수제천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예. 이 수제천은 목숨 숫자, 이을제자, 네. 하늘천. 그래서 조선의 그 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영정조 시대, 예. 정조의 아들인 순조 임금 때 이 궁중음악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그 연주됐던 것이 수제천입니다. 예. 그때 이름도 수제천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예, 순조 임금이 환갑 날 때 이 수제천을 처음으로 연주를 했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제천을 이제 보호하고 이렇게 좀 발굴하고 좀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수제천의 그 음악적, 문화적 가치는 예. 실로 대단한 겁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 가요고요. 예. 이미 1400년 전 백제 시대의 노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구전되오다가 백제 망한 후에도 예. 구전되오다가 250년 후에 이 고려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우리 역사상 가장 자주적인 왕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것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구전돼 왔던 이 정읍사를 네. 궁주 음악으로 채택한 겁니다. 자주의식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고려는. 예. 그래서 쭉 이어 내려오다가 이제 조선 시대에 오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주의식이 조금 약한 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또 중국 음악이 우리 궁주 음악을 지배를 했는데 영정조 시대, 이 르네상스 시대가 오니까 다시 또 자주의식이 높아졌죠. 실학이 생기고. 네. 그때 다시 또 수제천이 다시. 업그레이드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방소멸 이야기하다가 이제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그 다른 차원에서 보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지방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지켜내는 것도 어찌 보면 지방소멸을 막는 것과도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맞습니다. 합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아주 깊죠. 지방소멸을 이 문화를 지킨다는 것은
지방 소멸을 막기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지방을 부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예. 또 인구가 지금 계속 저출산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선진국은 다 줄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작년 통계를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0.78까지 내려왔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0.78이라는 이야기면 나라가 이러다가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한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 둘은 낳아야지. 2.0은 돼야지 그 인구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0.78이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지역을 소멸을 막고 지역을 그 보존하려면 결국 문화입니다. 예. 문화 관광 시대를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이 경제력이 가장 취약한 그 지역이라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 유출해 갔잖아요. 수도권으로. 네. 그러다 보니 지금 빈집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비율로 보면 제 고향인 저금시가 1등, 김제시가 2등, 그래요. 예, 임실군이 4등, 고창군이 7등, 남원시가 10등입니다. 빅10 중에서 전라북도에 시군이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네요. 빈집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빈집들을 활용한 어떤 새로운 이 재밌는 관광, 네. 뭐 예컨대 농촌 뭐 한 달 살기 어떻습니까? 또 수도권의 아이들을 농촌으로 한 학기 정도씩 유학시키는 거.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도 찾아주고 또 서로 연결도 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금년에 아닙니다. 작년 그 8월에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예. 우리 전라북도의 서거석 교육감님 예.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재경 도민회 오고 3자 간의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농촌 네. 유학 협약을. 네, 그래서 지금 그렇군요. 이미 서울의 아이들이 네. 상당수 와서 지금 그 배우고 있는데요. 큰 역할을 하시네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수제천 이야기를 했듯이 지역을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문화적 이야기들을 같이 접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깊어지겠네요.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큰 특장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예. 전통 문화 예술 중에서 우리가 뭐 숫자로 세워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전라북도의 이 비중이 한 절반쯤 될 겁니다. 전라북도 이게 또 이 무기고 자랑 아닙니까? 문화의 향의 도시죠. 예. 전국의 그 각가지 그 전통 문화 예술은 뿌리가 대부분이 다 전라북도예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예, 그래서 이런 그 자랑스러운 유산을 예, 우리가 가지고 이걸 또 지방 소멸의 하나의 또 그 돌파하는 우리가 무기로 만들어야죠. 예, 지금 전라북도의 경제력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지표 거의 꼴찌라고 그랬잖아요. 예.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국세 부담률이 1% 안팎이라는 거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네, 그렇게 우리 그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문화 관광 사업이 하나의 또 돌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굉장히 좀 바쁜 한 해를 또 보내실 것 같습니다. 예, 또 많은 일들을 또 펼치고 또 헤쳐나가고 올해의 계획 어떻게 또 상상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요. 우리 또 가열차게 또 투쟁해야죠. 여의도와 또 정부를 상대로 지방소멸 특별법 제정하라. 투쟁가의 역할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있습니다. 해야죠 우리가. 네.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우리 저 팔도 도민의 집행부는 똘똘 뭉쳐서 좀 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된다는 인식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특별법 제정 그 안을 정부 국회에다가 저희 의견을 내밀었더니 그분들이 덥석 받았어요. 2021년의 일입니다. 예. 2021년 가을입니다. 네. 그래서 덥석 받았는데
굉장히 저희는 기뻐했죠. 그렇겠죠. 야, 이거 무슨 일이 되는갑다. 우리 생각에 한 10%만 들어가도 이거 대성공이다. 이랬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정보고 국회 오고 왔다 갔다 하더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방 소멸 대응 특별법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인구 소멸 지원 특별법으로 이름이 바꿔졌어요. 법이 만들어졌는데, 예. 인구 소멸 지역 특별법에는 향후 10년간 2023년 금년부터입니다. 정부 예산 중에서 1조를 기금으로 출연해서 예. 인구 소멸 지역에게 특별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 소멸 그 예상 지역은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를 제외하고는 13개 시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만 그런 게 아니고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좋은 일만 시켰어요. 1조씩을 지역구에다 뿌릴 수 있는 서로 나눠가지고 뿌릴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 그리고 금년에 예산도 1조가 잡힌 줄 알았더니 또 얼마 전에 확인했어요 저희가. 예. 1조가 아니고 1조 7,500억을 또 7,500억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예.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는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길 일이 없다. 우리 대도연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가열차게 투쟁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이 방송을 보신 도민분들의 또 응원이 있어야 또 하려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일들에 대해서도 응원을 또 많이 또 받고 힘을 많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문제로 많은 매체로부터 인터뷰 의뢰가 와서 기사도 여러 번 나고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중파에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전주 제 고향 전주 문화방송이 처음입니다. 우리 가장 어려운 지역인 우리 전라북도 180만 도민 400만 출향인이 정말 한 대 똘똘 뭉친다면 우리는 지방 소멸 같은 이런 문제는 얼마든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전라북도가 아니고 전라복도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지방 소멸과 또 인구 소멸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아주 시급한 과제이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키워드였는데 이 부분에서도 열심히 노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올해 활동 잘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